홍명보 면접 없이 뽑았다. 내 선택에 후회 없어. 이임생 충격의 인터뷰. 끊임없이 나오는 최악의 감독 선임 과정. 월요일 기자회견 이후 연락이 닿지 않던 이임생 이사가 어제 9일 KBS 취재진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통화는 어렵다고 밝힌 이임생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해소되지 못한 의문과 의혹에 대해 취재진에게 해명했다. 가장 먼저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면접 단계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회 폭로 등으로 감독 선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임생 이사는 홍 감독의 경우 면접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포획과 바그너 두 외국인 후보자의 경우 50장이 넘는 PPT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게임 모델 등 긴 시간에 걸쳐 자신의 축구 철학을 설명했는데 홍 감독의 경우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이임생 이사는 지난 5일 밤 11시경 홍 감독을 만났을 당시 포획과 바그너 두 외국인 후보자와 같은 절차로 면접을 진행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면접 대신 간곡히 부탁을 드린 것이 맞다 라며 전력강화위원회가 홍명보 감독을 최종 순위에 올려놨었고 자신 역시 홍 감독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다. 홍 감독이 한국 축구에 헌신해 준다면 한국 축구를 위해 최선이라는 판단을 했다 라고 면접 단계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두 외국인 후보자가 홍 감독과 비교해 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임생 이사는 서면 인터뷰에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임생 이사는 과연 어느 분이 한국 대표팀과 연령별 감독님들과 소통하면서 KFA의 철학, 그리고 게임 모델을 잘 이끌어 주실까 고민을 했다. 외국인 후보자 한 분은 국내 거주 날짜까지 체크하는 등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 정말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을 함께 협업해 나갈 수 있을까 우려가 됐다. 그분들의 축구 철학을 짧은 시간 안에 구현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고 그분들이 원하는 플레이가 현재 우리 한국팀과 맞을 수 있을까 고민도 했다. 무엇보다 지난 외국인 감독들이 실패한 교훈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다. 홍명보 감독의 경험, 선수 플러스 지도자 플러스 행정을 고려했을 때 한국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라 봤고 책임감과 헌신, 리더십 등을 봤을 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었다. 또 선수들과의 소통, 언어도 고려했다 라고 말하며 정말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출국 전부터 홍 감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정은 있을 수 없다. 그전엔 내가 선임 과정에 관여할 수도 없었다 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권을 쥐고 홍명보 감독 선임을 진행했다고 말한 이임생 이사는 여전히 선택에 후회가 없냐 라는 질문에 대해 나로서는 내 결정이 한국 축구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축구계에서 이임생 이사의 아들이 현재 에이전트로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아들은 지금 군 복무 중이다. 현재는 에이전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라며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아직 감독 선임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이 한가득인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오늘 광주와의 리그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감독 선임 과정의 자세한 내막에 관해 설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한국축구지도자협회, 무능한협회 앰퍼샌드 총체적 난국, 정몽규 회장 사퇴 촉구.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12일 성명문을 통해 우리는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발표가 지난 5개월간의 무능과 반복되던 시행착오를 종결짓는 매듭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는 더 심한 혼돈과 또 다른 기만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라고 전했다. 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정몽규 회장에게 모든 기술 파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줬다며 보고 없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는 것에 대해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중차대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면 월권이다. 반면 회장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감독 선임 문제를 보고도 받지 않고 기술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면 그런 회장은 있으나 마나하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역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축구협회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총체적 낭국을 조장하고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키는 책임이 전적으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라며 정몽규 회장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원 대한축구협회는 7월 8일 울산 HD 홍명보 감독을 신임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는 축구협회의 발표가 지난 5개월간의 무능과 반복되던 시행착오를 종결짓는 매듭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는 더 심한 혼동과 또 다른 기만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빈원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은 저에게 모든 기술 파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줬다 고 하면서 그래서 홍명보 감독으로 정해졌다. 부회장에게만 보고했고 아직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고 했다. 무엇인가 숨겨야 할 일이 없다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준 회장에게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다. 빈원 만약 그의 말대로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중차대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면 월권이다. 반면 회장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감독 선임 문제를 보고도 받지 않고 기술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면 그런 회장은 있으나 마나하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빈원 4.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지난 7월 1일자 정몽규 회장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아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을 사유화하거나 농단하지 말라 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할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과 결과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빈원 즉 이번 신임 대표팀 감독 선임과 발표 과정은 역대 감독 발표와는 모든 것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이었다. 그리고 보완이란 이유로 규정과 절차적 시스템을 모두 내팽개쳤다. 축구협회는 스스로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이런 졸속행정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라며 휘슬을 불 수 있는 권위가 있는가? 빈원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취임한 이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왔다. 기술위원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 전력강화위원회 다시 기술위원회로 바꾼 것이다. 이는 정몽규 회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빈원 이런 행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그간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관장해온 전력강화위원 11명 중 절반 이상이 빠져 5명만 남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위원 역시 추가하여 해당 위원회가 이 일을 매듭짓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기술위원회로 이관하려 했다면 남아있는 전력강화위원회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다. 빈원 정몽규 회장은 지난 7월 5일 절차적 정당성보다 감독에게 필요한 덕목이 중요하다고 했다. 상식적인 국민과 많은 축구인들은 이 말에 귀를 위심했다. 이제서야 우리 축구인들은 제대로 알게 되었다. 즉 작금의 한국 축구가 겪고 있는 숱한 위기와 혼돈이 축구협회 회장의 이런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빈원 절차적 정당성은 내부이사 결정권자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 속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내 외 지원자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축구지도자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및 정몽규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빈원 첫째,
일부 외국인 지원자는 면접에서 무려 50여 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PPT 발표 및 두 외국인 감독과의 면접 결과를 선임 과정에서 누구와 공유하고 결과에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빈원 둘째,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면접 기준이 특정 후보 앞에서만 왜 갑자기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으로 바뀌어야 하였는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선한 의도로 그러했다면 그럴수록 선한 의도를 증명할 길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축구협회는 무엇이 그리 다급하여 비정상적 절차로 밤 11시경 후보자 자택 인근 카페에서 면접 대신 감독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야 했는가? 빈원 셋째, 비록 스타 플레이어 출신은 아니지만 현재 아마추어, 학원, 프로축구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축구 지도자들은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목표로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유럽에서 명장 반열에 오른 유수한 지도자들 역시 그러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협회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야말로 그나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사다리이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빈원 절차와 시스템에 의한 집단지성은 간혹 느리고 시끄럽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그에 따른 결과는 정당성을 부여받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한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이런 상식을 망각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결정을 정몽규 회장이 충성스런 부하에게 정권을 쥐어준 독단적 결정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마음대로 결정하였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뒤죽박죽되고 협회의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빈원 이로써 영예로워야 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신임 축구 감독이 선임되는 자리에서 팬들은 축하와 지지 대신 야유와 질책을 그리고 신임 감독은 해명과 변명을 하게 만들었다. 빈원 또한 우리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축구협회의 무능한 행태를 비판한 특정 축구인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대한축구협회의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 이번 사태는 대한축구협회가 평소 축구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즉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존중, 리스펙트를 강요하면서 정작 협회는 전혀 선수와 축구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조그마한 비판도 들으려 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협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빈원 축구협회의 무능과 잘못을 비판하는 축구인에게 법적 대응 운운하는 일이 향후 다시 재발한다면 우리 지도자협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축구 지도자 그리고 축구인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빈원 많은 축구인들이 개탄한다. 역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축구협회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이런 총체적 난국을 조장하고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키는 책임이 전적으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